네, 안녕하세요. 박문서의 보험스쿨의 박문서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보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근데 제가 어렵다고 처음엔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또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말인 즉슨 암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암기할 게 좀 있다, 이게 어려운 거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주요 판매 상품부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표 보이시면은 종신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유니버셜보험, 장애인보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종신보험, 자,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갈게요. 사망보험 상품이고요. 유가족의 경제적 공금을 해결해주는 상품이다.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건데요. 가게의 주소득원인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가장이 뭐 아버님이어도 어머니도 상관없죠. 어떤 분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유가족들의 이제 생활의 공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 이게 생명보험의 장점을 굉장히 가장 극대화하고 가장 짧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거. 자, 나중에 세일즈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살도 2년 있다가 가입하고 2년 후에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는 유가족 분들께서도 굉장히 조금 꼭 감사해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 상품, 종합 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그 나머지의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주계약이 뭐였죠? 생명보험의 주계약?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인데 그거 말고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암도 걱정되고요, 입원도 걱정되고요, 수술도 걱정됩니다. 그런 거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망보험으로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특약으로 여러 가지 특약을 넣어서 종합보장형 설계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교육보험 넘어갑니다. 자, 말뜻만 볼까요? 교육보험. 야, 교육보험. 교육할 때 뭐 돈 주나? 학원비를 주나?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학원비는 안 주지만은 학자금은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저축성 보험에다가 생존 보험이 좀 가미되어 있는 거다. 우리 다 배운 거네요. 저축성 보험. 내가 냈던 돈보다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더 많은 보험인 건 맞고요. 생존 보험. 아니, 누가 살아 있어야 학교를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생존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바로 나오네요. 판매량 감소 추세. 교육보험이 사실 좀 메리트가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요. 그냥 이것도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공시이후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 감소 추세인데 요즘에 어떤 거로 대체가 되고 있느냐 보니까 그 밑에 변액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래는 예전에는 저축성 보험으로서도 이제 교육보험이 괜찮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는 실적 배당형인 변액보험으로 투자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이 많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자녀의 교육 자금을 보장해 준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자, 또 대학원 입학할 때까지도 준다라는 거,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생존 시에는 각종 교육 자금을 지급해 주고요. 자, 이 부분은 꼭 문제 잘 나옵니다. 교육보험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입을 했어요. 자, 제가 문서고 제가 나중에 뭐 딸을 낳는다. 박태현. 예. 그래서 태연이한테 내 교육보험을 내가 가입해줬어요. 그런데 태연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마다 교육보험에서 교육자금을 받아. 이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문서가 아빠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태연이 누가 보살펴줘? 학교는 갈 수 있다 이거야. 교육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었어. 부모가 죽은 거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생활비까지, 양육자금까지도 지급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부모 생존 시에는 각종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도 지급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이가 있는데 교육보험 가입했다. 부모가 생존 시에는 당연히 부모가 있으니까 교육 자금만 나오고 부모가 사망 시에는 교육 자금은 물론
양육자금까지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어린이 보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이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한다. 우리 애기 아프고 우리 애기 다치고 막 요즘에 애들 또 하나 말뚝박기 하다가 막 팔 부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어린이 보험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린이 보험 많이 판매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5세 미만자한테는 우리 옛날에 배웠습니다. 보험의 무효를 배웠었는데요. 15세 미만자한테 사망담보 넣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넣을 수가 없었다입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이한테 사망담보 넣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설명이 질병 혹은 상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 15세 미만 전에 사망 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초에 가입을 할 때부터 15세 미만 어린이들한테는 사망이란 담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린이 보험 안에 사망이란 담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망을 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사가 보장을 해줄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장해 줄까요? 사망보험이 없으니까 보장할 게 없네요. 사망담보가 없으니까. 그럼 끝인가요? 맞습니다.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해. 맞습니다. 너무해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한 게 바로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책임져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책임준비금입니다. 자, 분명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정확히 얘기하면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발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 15세 미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사망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일어나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준비금은 이 사망 시점까지 냈던 기납입보험료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납입보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라고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주겠다. 아이고 안 된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 고객이었으니까 저희가 책임져 드릴게요 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거기 명시되는데 이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존재한다. 내 어린이 보험 안에 교육보험도 있다. 뭐 학자금도 주는 보험이 있구나. 요즘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보장기간이 24세, 30세이지만 최근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하는 추세이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한 이건 실제 우리 세일즈에서 보게 되면은 만 30세까지는 어린이라고 구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어린이 보험 하면은 제가 자꾸 15세 얘기하니까는 15세 미만의 어린애들만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인, 어른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른이 만 30세 미만 사람들한테는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어린이 보험을 세일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험은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유니버셜 이름 자체가 뭐 영어 뜻대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유니버셜 이거를 어떤 기능이냐 바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더 내고 싶으면 더 내고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보험을 또 뺏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험을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막 그 상품 분석하고 우리가 세일즈하고 뭐 보장 분석을 할 때도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이 글자가 보이게 되면은 이 상품은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보험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보험금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일반 계정은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그리고 특별 계정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은 일반 계정도 가능하고 특별 계정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자,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일반일까요? 특별일까요? 일반일까요? 특별일까요? 네. 종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거 사망보험이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장이니까 당연히 일반 계정이 들어가고요. 자, 유니버셜 적립보험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축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별 계정에 들어간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기본보험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그 말뜻을 그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유니버셜 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구나. 여기까지 탁 넘어가시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 보험은 별표 진짜 10개 쳐도 괜찮아요. 장애인 보험은 10개 쳐도 됩니다. 장애인 보험. 자, 이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이 이유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장애인 분이라고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장애인인데 보험을 계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험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심사해드리니까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비록 장애인이지만은 그래도 동일하게 심사를 받을 수가 있구나. 차별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심사가 가능한 거지 저를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좀 제 생각에 좀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차별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장애인이니까 그거 좀 이렇게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심사에서 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좀 날 좀 차별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다? 그거는 법에 저해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전용 얘기 나오는데, 자,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장애인 분들이 소득이 분명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평균적으로 좀 적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일반 종신연금보험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 금리에 대한 혜택도 더 드린다는 겁니다. 장애인 분들은 혜택을 더 드린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험 계약 청약을 거절한다라고 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청약을 인수를 거절한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안 되는 차별금지법도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제 혜택.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플러스 보험료, 세액공제 15%까지 된다라는 거. 세금 혜택도 주는구나 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금, 증여세에 대한 것도 비과세다. 세액공제도 15%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우리 익숙한 거 나왔습니다. 연금보험 나왔네요,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로 기간이 나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65세부터 난 연금을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 연금을 받기 전까지가 제1 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제2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자, 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뭐 이걸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돈 내면 되는 거니까. 돈 내고 굴리고 뭐 해가지고 나 연금을 개시할 거야. 그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신연금형. 이거 언제 주겠다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주겠다는 거고요. 자, 확정기간형은 뭘까요? 확정기간. 내가 만약에 여태까지 모으고 굴리고 했던 그 연금액을 65세 때 개시를 하게 되는데, 나는 10년 안에 주세요, 나는 20년 안에 주세요, 나는 30년 안에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정기간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확정연금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속연금형이 있습니다. 상속연금형. 자, 이거는 좀 돈 많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65세 때까지 내가 연금을 쫙 막 납입하고 굴리고 해가지고 10억 모였다고 치죠. 10억. 야, 부럽다. 10억이나 모였어.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매달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10억을 나눠가지고 매달 좀 넉넉하게 연금액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10억에 대한 이자만 받을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에 대해서 내가 이자로만 매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은 그대로 있어 없어? 그대로 있어. 그거 어떻게 돼? 내 자녀한테 상속돼. 자, 이게 바로 상속연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혼합연금형 2개 이상의 혼합연금형. 이렇게 섞던 두 가지를 동시에 섞은 게 그냥 혼합연금형이다. 자, 그러면 확정기간 종신연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섞어볼까요? 나 이 기간까지는 10년까지는 이 10억의 70%를 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3억 남은 거는 종신연금으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알게 되면도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거 무슨 보험이라 그랬죠?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이 보험 연금보험인데, 만약에 자,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까? 보장성 보험입니까?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럼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근데 연금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했으면은 연금보험에서 내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연금보험은 연금을 보장해 주는 거지 내 사망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생존보험이에요. 65세 때 살아있어야 나 연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때 사망했어. 이때. 그러면 내가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것처럼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할 때. 다시, 연금보험은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사망했으니까 돈 안 줘도 돼요. 하지만은 보장하지 않는 사망이 발생됐을 때는 무슨 돈을 준다? 책임준비금을 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을 준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보장해 준다. 자, 이걸 아까 제가 기납입보험료라고 그랬죠? 아까 어린이 보험 얘기할 때. 어린이 보험은 그냥 기납입 보험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좀 적게 준다. 이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연금 문제도 틀릴 게 없다라는 거. 너무 쉽다. 이야. 제가 사실 오늘 그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떠들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자, 그 다음 세제적격 연금저축 나옵니다. 우리 특별 계정에 가장 첫 번째 나왔었던 연금 상품이네요. 그쵸? 자, 납입 기간은 5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가입 나이 제한 없음, 근거 법령 소득세법,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 자,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이거 저 아까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힘 빠진다고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퇴직연금 나옵니다. 퇴직연금. 자,
사업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을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퇴직연금이면은 자, 첫 번째 외부 기관에다가 적립입니다. 외부 기관에 적립.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 S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S전자에서도 당신들의 퇴직금을 우리 S전자에서 보관할게, S전자에서 굴려줄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부 금융사, S생명보험사, S증권투자신탁 이런 식으로 다른 외부에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S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이거지 금융기관의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그 퇴직연금은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험계약, 신탁계약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퇴직연금의 종류 그나마 알고 계시나요? 종류. 자,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자, DB형, DC형, 그리고 IRP 게 있습니다. IRP. 자, DB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고요. DC는 확정기여형입니다. 이거 IRP는 그냥 individual retire 뭐 이런 식으로 자, 개인연금, 개인 퇴직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퇴직. 이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자,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확정금리 같은 느낌이구나. 이거는 변액 같은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딱 회사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서 10년 근속하면 퇴직금 얼마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나와요. 왜? 금리가 고정이니까 확정되어 있잖아요. 급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들어가서 저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가 붙박이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치킨집 할 거예요. 근데 얼마 나오죠? 이거 말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저 10년, 20년 근무하면 얼마 나옵니까? 하면은 알아? 몰라? 몰라. 왜? 변액이니까. 투자의 실적에 따라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막 뭐 이거랑 똑같을 수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 딱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더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았는데 문제 틀린다? 예, 그건 뭐 어차피 틀릴 운명이었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틀려도 합격엔 지장 없다. 변액보험의 특징. 자, 이제 우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이제 생명보험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변액보험 계약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까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오르게 되면은 내 책임. 만약에 떨어지게 돼도 누구 책임?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보험 계약, 그 변액보험 계약을 선택하고 취약했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암만 이렇게 요동치고 막 해도 다 내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책임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 내 돈이 변동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내 해지환급도 올라가고, 내가 안 나와? 그럼 떨어지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험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 자, 우리 주계약이 뭐였죠? 생명보험의 주계약?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칩시다.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주계약이 1억이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특약으로 암 3천, 뇌출혈 4천, 심장 4천, 수술 입원 5만 원씩 이렇게 가입했다고 칩시다. 자, 분명 내 해지 환급금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자, 근데 이 보험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 그러면 이게 1억 3천, 1억 2천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제 해지 환급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내 보험금도 1억이 아니라 9천, 8천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1억이 최소다라는 겁니다. 왜? 정액 보상이니까.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보상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오를 수 있다. 떨어지더라도 돈은 떨어지는 거 맞아. 하지만 이 보장은 이 1억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선생님, 그러면 이 특약도 암진단금도 막 4천, 5천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네, 주계약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 푸실 때도 편하십니다. 자, 그다음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한다. 당연한 거죠. 안정성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형 하시면 돼요. 확정금리형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뭐 변액 뭐 투자 뭐하러 합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 수익성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자,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별표 쳐주세요. 이 부분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막 정답률 진짜 낮게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분명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해산하게 돼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까지 됐어. 그럴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으로 얼마까지? 네,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했던 게 바로 예금자 보호였습니다. 근데 그 예금자 보호에서 보장해준다는 5천만 원이 내가 냈던 보험료입니까? 해지 환급금입니까? 뭘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냈던 보험료입니까? 해지 환급금입니까? 바로 해지 환급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말인즉슨 뭐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내 해지 환급금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해지 환급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된다 안 된다? 바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변액보험 가입하고 와서 회사 망했어? 내가 구제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실적 배당형, 즉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다 내 거야. 떨어져도 다 내 손해야. 이 회사가 망했어. 나 받을 거 없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리스크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어차피 수익률 안 나고 이런 거 괜찮아. 그 돈 없는 셈 치지 뭐. 근데 이 보장은 어떻게 해 이거예요? 이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야. 해지 환급금 빵원이야. 이 보험은 휴지 조각이 됐어. 내가 이걸 해지해봤자 받을 것도 없어. 받을 것도 없어. 근데 이 보장을 해줄까요? 이 보장 해줄까요? 네, 바로 해줍니다. 이것까지 안 해주면 진짜 아무도 가입 안 하겠죠. 자, 괄호치고 대응을 볼게요. 단, 최저 보증 보험금과 특약은 보호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보증 보험금과 특약들은 보호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지 환급금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1억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왜? 정액보상이니까.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는 아무리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나오고 해지 환급금이 빵원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뭐는 된다? 기본 보험금과 내 특약들은 다 보장된다는 겁니다. 내 보험 아무리 땡프란 쳐놓는 영원에 빵원짜리에 휴지 조각이라고 할지언정 내가 죽고 내가 암 걸리고 뭐 할 때마다 이 보장만큼은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메모합시다. 돈은 보호가 안 되지만은 보장은 보호된다. 꼭 메모해 둡시다. 자, 한번 쓸까요? 네. 자, 돈은 보장 안 해줘. 하지만 보장은 보장해줘. 자, 이게 바로 변액보험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보장성 변액보험은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변액 종신. 이거 변액 특별 개정이었잖아요. 네, 종신자가 붙으면 무슨 개정이 된다? 바로 일반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정을 하기도 좀 뭐하네요. 근데 어쨌든 보장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채준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변액연금보험.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저축이죠.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해준다. 왜 그런가요? 다시 볼까요? 자, 변액연금은, 변액종신은 사망하게 되면 얼마 주나요? 1억 줍니다. 그쵸?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연금 저축 상품이잖아. 사망했다고 보장해 줄 게 없어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돈을 지불한다? 책임 준비금을 드린다. 그것은 기납입 보험료 수준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계약 유지하다가 보험계약을 쫙 유지하고 가다가 이때 해지했어. 내 수익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어. 내 원금보다 손실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판매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두세요.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리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생명보험 자격시험입니다. 생명보험 자격시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보험 자격시험은 그냥 생명보험 판매하는 거지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액 자격시험을 또 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가입자는 변액보험과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적합성 진단 꼭 기억하십시오. 적합성의 진단을 받아야지만 변액보험을 계약할 수가 있는데요. 적합성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적극 투자형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은 수비적 투자형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안정적 추구형이구나. 이런 식의 고객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서야 그 계약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났다. 자,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변액보험도 생명보험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나오죠. 나오게 되고, 그리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고 나옵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특별계정, 저축. 변액 종신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계정에도 들어가고 일반 계정에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납입보험료 마이너스 사업비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액종신보험이 이게 100만 원짜리였어요. 100만 원짜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분명히 투자보험을 가입했으니까 100만 원이 다 투자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망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암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뇌도 보장해줘야 되고 심장 수술 입원했을 경우에도 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위험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위험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뭐 투자회사입니까? 아니죠. 증권회사한테 이걸 위탁합니다. 위탁해요. 그러면 운용수수료까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좀 변액종신 좀 오버해서 한 6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60만 원.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 사업비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 나옵니다. 특별계정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된다는 거. 자, 변액보험 우리도 얘기했죠. 투자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매일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고 매일마다 내가 실제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계약자는 변액보험 가입 시 회사가 설정해 놓은 펀드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변액보험을 세일즈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유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다가. 자, 근데 유럽이 막 영국에 막 브렉시트 막 이런 거 있으면서 갑자기 제가 미국으로 이제 바꾸기도 했고요. 미국으로 바꾸기도 했고, 중국에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중국에다가도 바꾸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펀드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바꾸는 것도 결국엔 누구 책임이다? 바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 결과 연금 개시 시점에 계좌연금이 기다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연금 개시 전 기간과 개시 후 기간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제1 보험기간, 제2 보험기간이었잖아요. 근데 65세까지 왔더니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야. 야, 내가 몇십 년간 유지했더니만 이 꼴 난 거야, 이 꼴 났어.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실제 수익, 내가 연금 개시할 돈은 9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연금액을 1억으로 최저 보증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몇십 년간 굴리셨는데 손해 많이 보셨죠? 그거 원래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낸 돈 1억까지는 보장해드릴게요 라고 그냥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아니 생색은 아니다. 또 이게 좋잖아. 이게 그나마 해주면은. 라고 할 뻔. 자, 근데 10년, 20년 막 굴렸는데 원금도 안 된다? 이 복창 터지죠. 이거 복창 터집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이제 제가 만나 뵙긴 했었는데 그 표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그럼 내가 할 바에는 뭐 은행에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다음 볼게요. 변액 상품의 종류. 너무 간단해요.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쉽다. 그냥 제가 풀어서 해볼까요? 변액 종신보험. 투자가 되면서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구나. 내가 죽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겠구나. 뭐 어렵나요? 더 넘어갈게요. 자, 변액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내가 투자도 되면서 연금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금리나 공시율이라든가 금리 연동형이냐 이런 금리에 휘둘릴 게 아니라 수익률이 어디게 잘 나올 건가 이런 걸 좀 판단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투자가 되는 연금보험. 너무 쉽죠?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투자가 되면서 우리 유니버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투자가 되면서 내가 돈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고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 보험이구나. 근데 유니버셜 보험은 일반 계정 성격도 있고요. 특별 계정 성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자, 이거 보장성입니까? 저축성입니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자, 이거 저축성입니까? 보장성입니까? 투자가 되고 추가 납입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뭘 보장해줘요? 사망을 보장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일하게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투자되면서 추가 납입 중도 인출도 가능한데 적립하는 보험이래. 저축성이구나. 그럼 이거 뭐겠어요? 일반 계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 계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쉽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표입니다. 일반 상품과 보험 상품의 비교. 자, 일반 보험 상품 보험금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금액 그대로 나는 받을 수가 있다. 변액 보험 상품 투자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망보험금 예시했습니다. 수익이 너무 잘 나. 내가 사망보험 1억 가입했어. 근데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수익이 잘 날 때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금자 보호법 일반 보험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이 됩니다. 하지만 변액 보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변액 보험은 돈은 안 되지만은 보장은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투자 위험 부담 일반 보험은 없죠. 하지만 변액은 있죠. 내 책임이니까. 자, 자산 운용 일반 계정, 변액 보험 특별 계정 너무 쉽습니다. 자, 변액 보험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피디님 우리 몇 분 됐죠? 35분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35분 혹은 그거보다 짧은 거 3강의로 생명보험까지 마무리했는데 강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거 강의는 한 2번씩 돌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좀 빠르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 길이 때문에 좀 빠르게 얘기하거나 스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DM이나 뭐 연락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머지는 재산보험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하루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는 다음 시간은 마음 편하게 오시기 전에 복습 많이 해오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 스텝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자, 합격을 위해 같이 달립시다. 자,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